패러디란 특정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문체를 흉내내어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수법 또는 그런 작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네모바지 스펀지밥 시리즈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패러디가 된 장면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제임스 본드는 첩보기관에 속해 있는 뛰어난 실력의 스파이로서 영화 007 시리즈에 등장하는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007 시리즈를 잘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이 장면은 다들 아실 텐데요. 영화가 시작하는 무렵 자그마한 총구를 통해 제임스 본드가 나타나고 잠시 걷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총을 꺼내 발사하여 화면은 흘러내리는 피로 가득 차게 되죠. 재미있게도 스펀지밥 에피소드에서 이를 패러디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달력 스펀지밥! 여기서 스펀지밥은 총 대신 뒤집개를 꺼냈고 우리 시점에서 보이는 총구의 내부는 사실 총이 아니라 뚱이가 들고 있던 빨대구멍이었죠. 플랑크톤의 꿍꿍이를 파헤치기 위해 이 둘은 스파이가 되어 첩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엉성한 스파이들이었지만요. 차도가 아니라 인도에 떨어지길 다행이야. 게살버거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진 스펀지밥은 최면 치료를 받으면서 잠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꿈속에서 게살버거를 만납니다. 게살버거는 쿠키 피자와 초콜릿 우유를 주면서 스펀지밥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Just remember, SpongeBob, I'll always be with you. 그러곤 빛나는 손가락을 스펀지밥의 심장에 살포시 댑니다. 이는 1982년작 영화 E.T.에서 외계인이 우주선을 타고 떠나기 전 주인공 엘리엇에게 작별 인사를 했던 순간을 참고하여 만든 장면입니다. 그는 주인공과 함께하겠다는 말을 남기며 엘리엇의 머리에 손가락을 갖다 댔죠. 물론 차이점이 있다면 게살버거는 스펀지밥의 머리가 아닌 심장을 가리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키니시티에 거대한 벌레가 들이닥쳐서 시민들을 비롯해 도시 곳곳에 여러 피해가 발생하여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지던 중 꼬리를 잃어버린 다람이가 이 벌레를 직접 혼내주러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거대한 알래스카 황소벌레와 조우하긴 했으나 다람이는 지금까지 자신감 넘쳤던 모습과는 다르게 감당할 수 없는 벌레라는 것을 깨닫고 무작정 도망가는데요. 그러나 때마침 클립과 줄을 가지고 있던 스펀지밥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으며 벌레는 곧장 절벽을 향해 떨어지고 맙니다. 무지성으로 돌진만 하던 벌레가 절벽으로 뚝 떨어진 이 장면은 1990년에 공개된 영화 불가사리에서 가축 및 마을 사람들을 잡아먹고 다녔던 괴물의 최후를 패러디한 장면입니다. 이 괴물은 오로지 소리와 진동을 통해 움직이는 물체를 파악하고 공격하는데요. 주인공 발렌타인 맥키는 괴물을 절벽으로 유인한 뒤 그대로 바닥에 처박히게 만드는 기발한 전략을 통해서 괴물을 무찌르는 데 성공했죠. 영화에 나온 괴물은 그대로 몸이 터져 죽어버렸으나 스펀지밥에 등장했던 벌레는 높은 절벽에서 떨어졌음에도 오히려 몸이 터지기는커녕 비키니시티를 아주 작살내버렸으니 시민들은 뜻밖의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네요. 중국의 액션 배우 이소룡은 1978년 개봉한 영화 사망유의에서 이소룡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노란색 운동복을 입었었고 마찬가지로 사망유의를 오마주했던 영화 킬빌의 주인공인 우마 서머는 이소룡과 똑같은 복장을 입은 채 등장하였습니다. 스펀지밥 에피소드에서도 다람이 역시 그들과 똑같은 옷을 착용하였는데 이때 다람이는 현란한 무술 실력을 발휘해 층마다 타워를 지키는 적들을 물리치면서 스펀지밥이 잡혀있는 꼭대기층으로 올라갔고 마지막엔 꽤나 막강한 상대인 우동과 최후의 결판을 내게 됩니다. 이러한 전투 구도는 원래 사망이유와 킬빌 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요소로 주인공은 밑에서부터 위로 적들을 처치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적군의 보스와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화 사망유의는 이소룡의 죽음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화를 패러디했던 스펀지밥 에피소드 중 시즌4 무술의 제왕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 위기의 순간이나 힘을 내야 할 상황에서 뽀빠이는 시금치를 한 캔 먹고 곧바로 막강해진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또한 뽀빠이의 양팔이 그려져 있는 닷 문신 역시 그의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패러디한 장면을 스펀지밥 에피소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밖에 다람이는 스펀지밥을 위험천만한 지역에 보냈던 집게에게 참교육을 선사하기 위해서 우주복에 소매를 걷었는데 이때 다람이의 팔은 귀여운 단문신을 박은 뽀빠이의 팔과 똑같이 변하였습니다. 2004년에 개봉한 스펀지밥 첫 번째 극장판은 정말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유명 배우 데이비드 하세로프는 스펀지밥과 뚱이가 비키니시티로 돌아갈 수 있게 큰 도움을 주었던 조력자이자 구조대원 역할을 맡았는데요. 그가 구조대원으로 등장해 스뚱에게 도움을 준 이러한 상황은 베이워치라는 미국의 인기 드라마에서 마찬가지로 구조대원으로 등장했던 데이비드 하세로프의 역할과 일맥상통합니다. 베이워치는 구조대원 멤버들이 바닷가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을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다의 수호자이자 서로의 파트너로서 널리 이름을 알렸던 이너맨과 조개소년, 스폰지밥에 등장하는 그들은 나이가 지긋해 은퇴 후 양로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듀오는 배트맨과 로빈, 그리고 아쿠아맨과 아쿠아레드 듀오를 패러디하여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이너맨은 배트맨이 착용한 기능 벨트처럼 아주 섬세하고 복잡한 벨트를 입고 있으며 그가 입은 주황색 상의와 검은색 팬티, 그리고 초록색의 장갑과 탄력 있는 레깅스는 곧장 아쿠아맨을 연상시킵니다. 조개소년 역시 아쿠아레드를 떠오르게 하는 복장을 입었는데요. 빨간색 상의와 파란색 장갑 및 신발이 눈에 띕니다. 또한 로빈이 눈가에 검은 마스크를 입은 것처럼 조개소년 역시 눈에 마스크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너맨과 조개소년은 아쿠아맨과 아쿠아레드와 마찬가지로 해양생물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고 그들의 비밀기지는 배트맨이 머무는 지하기지인 배트케이브의 패러디이며 이들이 몰고 다니는 투명보트는 비범한 기능이 탑재된 배트맨의 자동차와 원더우먼의 투명 제트기를 혼합하여 만든 패러디라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너맨과 조개소년은 다양한 영웅들의 특징이 결합해 탄생한 캐릭터가 되겠네요. 물론 나이가 많아서 삐걱대는 피지컬을 제외하면 말이죠. 어린 시절 우리들을 아주 지리게 만들었던 에피소드죠.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등장했던 괴물 때문에 많은 어린이들이 충격에 빠졌던 경험이 있을 텐데요. 스폰지밥 영문판을 확인해보면 이 괴물을 노스페라투라고 부릅니다. 노스페라투는 1922년에 개봉한 흑백 공포영화이고 이 영화에서 오를로크 백작이라는 뱀파이어가 등장합니다. 이 뱀파이어가 바로 스폰지밥 에피소드에 출연했던 괴물입니다. 추가로 이 뱀파이어는 시즌 12와 13에서 카메오로 등장하였는데 어째 가면 갈수록 더 귀여워지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 모두가 외계의 파리의 영향을 받아 이상하게 변해버렸던 내용의 호러 에피소드 다들 보셨나요? 이 에피소드는 고전 호러영화 Invasion of Body Snatchers를 패러디한 것인데요. 참고로 원작은 1956년, 리메이크작은 1978년에 나왔습니다. 영화에서는 지구로 유입된 외계 생명체들이 뿌리를 내려 꽃을 피운 뒤 복제인간을 만들어 지구를 점령하기 시작하는데요. 스폰지밥에서는 감염된 해파리가 직접 시민들을 복제시켰죠. 영화와 비교했을 때 패러디가 된 특징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보자면 주로 상대방이 잠든 틈을 타서 덮친 뒤 새로운 개체를 복제시킨다. 복제된 개체는 감정이 사라지며 차갑고 딱딱한 행동을 한다. 비감염자의 힘이 확실시될 때는 손가락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쫓기 시작한다. 영화에서는 상대가 어떠한 감정을 보이는 순간 그 사람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스폰지밥 에피소드에서는 마요네즈를 좋아하는 시민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데요. 감정이 있다는 것과 마요네즈를 좋아한다는 것은 곧 비감염자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영화에서는 그들 속에 몰래 숨어 들어가기 위해 일부러 표정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아무런 감정이 없는 척을 하지만 스폰지밥 에피소드에서는 스폰지밥과 다람이가 검은색 안경을 착용해서 속임수 작전을 펼쳐 몰래 집게리아에 들어가 시민들을 구출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작전은 스폰지밥 때문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었죠. 조개 에피소드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조스를 패러디한 것인데요. 에피소드의 타이틀 카드만 봐도 영화 조스와 정말 비슷하죠. 영화와 마찬가지로 조스의 역할을 맡은 조개가 점점 다가올 때마다 음악은 고조되고 격해지는데 이는 영화의 느낌을 잘 살렸던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거대 장갑과 한스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무렵 그들 뒤로 비춰진 그림자는 고질라 대 킹콩의 배틀을 연상시켰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